안녕하세요. 부동산에 대한 알짜 정보를 제공하는 나이스한 부동산 TV입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던 오피스텔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분양권, 취득, 추후 사용 방법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보러 가시죠. 네, 오피스텔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차이점은요, 외관상으로는 구별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오피스텔은 말 그대로 오피스 더하기 텔이기 때문에 주택인 아파트와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준주택이며, 그렇기 때문에 주택수를 산정할 때에도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주택수에 산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해집니다. 먼저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은 상가 분양권과 동일하게 취급이 되고요. 전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 분양권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양도세율과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주택의 양도세율, 분양권의 양도세율은요, 1년 미만 시, 보유기간 1년 미만 시 77%, 보유기간 1년 이상이 되면 이제 66%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피스텔은 그것과 다르게 1년 미만 보유 시 55%,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시 44%, 그 이후에는 기본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분양권 상태에서는 주거용일지 업무용일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요, 오피스텔은 분양할 때 건축물분의 부가가치세가 붙게 되는데요. 매도 시에는 이 부가가치세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 주택의 분양권과 조금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대부분 포괄양도 양수를 통해서 부가가치세를 정리해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이건 엄연히 말하면은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은 아니지만 여러 상황에서 따라서 주택수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취득, 보유, 양도의 과정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취득할 때는요, 방금 오피스텔은 분양권 상태에서는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알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취득할 때는 이게 주거용으로 쓰는 주택인지 아니면 업무용으로 쓰는 상가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4.6%의 취득세를 냅니다. 취득한 후에는요, 이거를 주거용으로 쓰는지 업무용으로 쓰는지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 기준은 이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를 주거용으로 내느냐 아니면 업무용으로 내느냐에 따라서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세를 주거용으로 낸다면 취득 시에는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서요, 추가로 주택 취득 시 중과세를 낼 수 있습니다. 이제 보유시를 한번 볼까요? 종합부동산세 쪽에서 이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가 중요한데요. 마찬가지로 재산세를 주거용으로 내고 있다면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이제 양도시를 따지는데 양도시는 조금 달라요. 양도시에는요, 재산세를 어떻게 내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해당 오피스텔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를 따집니다. 재산세를 내가 업무용으로 내고 있어도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실제 거주하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양도세 산정 시에는 주택수혜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에서 중과세를 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오피스텔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요? 요즘 오피스텔은요, 대부분 실내에 다른 주택들과 유사한 내부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 거실, 주방 등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파트랑 빌라와 비교하면
공용 면적 또는 계약 면적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인분들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지 업무용으로 사용할지를 정해야 하는데요. 네, 일반 임대 사업자를 내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는 방법이 있고요. 사업자를 아예 안 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 임대 사업자를 낸다면요, 이제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기 때문에 해당 초기 자금을 이용하는데 장점이 있어요. 다만 단점이라면 그 세입자를 받을 때 전입신고가 안 되고 세입자는 월세에 부가세를 추가로 내야 된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주택임대사업자는요, 세입자를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세입자를 받을 수가 있는 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취득세도 일부 감면이 되고요. 하지만 해당 오피스텔을 10년 동안 임대를 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를 안 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앞에 두 개와 비교하면 장점도 없고 단점도 없는 그런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해당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지 잘 따져 보셔야 합니다. 네, 요즘 오피스텔은요,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아진 게 사실이에요. 서울 지역은 현재 아파트 공급량이 부족해서 오피스텔의 거래도 차츰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신축 아파트 공급이 충분한 지역에서는 아직 오피스텔 거래량과 가격 자체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도 오피스텔은 청약 시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청약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피스텔을 취득해서 거주하시다가 아파트 청약을 받는다면 꽤 좋은 거주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에서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시더라도 보증보험을 꼭 확인하시거나 임대인을 꼭 확인하신다면 전세 사기나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칠게요.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알짜 부동산 정보 얻어 가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이스한 부동산 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